네, 이제 오전장 마무리하고 오후장을 준비하는 하프타임 시간입니다. 오늘도 MBN골드 김은태, 조기준 매니저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저희 시청자분들의 궁금증 먼저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말에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면서 장 초반에는 코스피와 코스닥이 큰 폭으로 올라줬는데요. 다만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세를 보이면서 상승폭을 반납하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은 현재 2,784억 원대 매도세 보이고 있는데요. 먼저 김은태 매니저님, 네. 외국인이 이렇게 매도를 하고 있는 이유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일단은 그동안에 낙폭이 컸던 종목에 대해 그 주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사거리 연속적으로 상승하다 보니까는 그 정도에 대한 상승 여력이 이제 필요도가 좀 나오다 보니까는 외국인들이 좀 물량을 좀 토해내고 있는 모습인데요. 아무래도 일단은 이제 지난 주말간에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탄핵이 가결이 되다 보니까는 정치적 리스크는 해소는 됐지만 그래도 아직은 좀 경기적에 대한 이제 불확실성 요인이 남아 있고 거기에 따라서 고환율이 이제 나오다 보니까는 환율이 높으니까는 이제 외국인들에 대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불안정한 심리를 이용해서 좀 물량을 아직까지는 뱉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외국인들이 많은 물량을 또 던지는 건 아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속적인 뭐 매도세는 나올 수는 있겠지만은 아직까지 지수는 좀 잘 방어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괜찮지 않을까. 그리고 또 이번에 또 FOMC도 남아있기 때문에 일정을 좀 주목해서 본다라고 하면은 환율만 조금 안정세만 진행한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다시 한번 반발 매수세로 들어올 가능성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봐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정치적 불확실성은 해소가 됐지만 오늘 고환율에 외국인의 자금이 이탈됐다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조기준 매니저님 또 다른 이유도 혹시 있을까요? 일단은 뭐 최근에 그러니까 12월 9일 날 저점 그러니까 코스피 지수로 2,360을 찍고 지금 2,500 근처까지 오면 140포인트가 올라왔고 코스닥 입장에서도 627에서 뭐 700포인트까지 올랐다면 거의 70% 그러니까 코스닥 입장에서는 거의 10% 넘는 상승세가 나왔고 코스피 입장에서도 한 6% 정도 상승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에 따른 차익 매물과 더불어 삼성전자 매도세가 지금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에 계속 매도세가 나오는 상황에서 지금 이제 타익 매물까지 합쳐지면서 거의 한 3천억, 4천억이 넘는 외국인 매도가 나오고 있는 거는 뭐 특별한 셀코리아가 아니고 이제 차익 실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계속적인 삼성전자 매도기 때문에 크게 이제 뭐 신경 쓰시면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오늘 내일 정도는 이제 단기 차익 실현과 더불어 이제 쉬어가는 자리가 아닐까. 2,500을 넘고 700원 넘어가려면 어느 정도 매물 소화 과정을 거쳐야지만이 추가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이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있고 오늘과 내일은 조금 쉬어가는 단계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두 번째 궁금증으로 저희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 연준의 FOMC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17일부터 이틀간 진행이 되는데요. 미 연준의 추가 금리 인하가 기정사실로 지금 보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저희 어떤 전략 세워보면 좋을까요? 일단은 뭐 금리가 인하가 될 거라는 거를 이제 페드워치에서도 역시나 93% 이상 거의 대부분 인하를 할 거라고 전망을 내비치고 있고 올해 마지막 금리 인하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에 따라 가지고 당연히 뭐 금리 인하에 대한 수혜를 받는 업종들이 뭐 제약바이오라든지 아니면은 뭐 조선업들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좀 강한 흐름을 보일 수 있겠는데요. 근데 그동안은 뭐 우리 국내 증시가 워낙 낙폭이 컸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뭐 대응을 하는 것보다는 일단은 보유한 종목들에 대해서 저점에서 좀 추가적인 매수를 해봐도 괜찮을 거로 보여지고요. 그동안에 관심 있었던 종목들 IT라든지 뭐 AI라든지 이런 섹터들에 대해서 움직임들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저점에서 매수 가능할 거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 특히나 또 제약바이오 업종들 안에서도 물론 알테오젠이 대장주를 하고 있지만 그 외쪽으로서 아직까지 못 가고 있는 제약바이오 업종들도 다시 한번 볼 필요성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오늘 같은 시장에서는 좀 신규 매수라든지 분할 매수, 추가적인 매수세를 좀 들어올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금리 인하가 확실시된 상황에서 저점 매수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평소에 관심 있던 종목들 중심으로 매수를 해보자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전국의 혼란이 이어지면서 우리 시장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데 앞으로의 분수령이 될 FOMC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사실 지금 현재 이제 FOMC가 금리 인하를 할 거라고 보여지는데 우리는 먼저 뭐 11월 달에 경기 침체로 인해서 경제 성장률이 낮았기 때문에 이제 0.25 인하하면서 3%대로 하락을 했는데 사실 지금 현재 FOMC 미국의 금리가 지금 4.5거든요. 4.5다라는 건 금리 역전, 우리나라보다 미국 금리가 더 비싸다라는 거죠. 그래서 높다라는 거는 그만큼 이제 달러 강세가 유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거에 한국이라든가 뭐 대외 이제 경제 개발도상국들은 미국보다 금리가 높았는데 최근에 이제 일본과 더불어 이제 한국도 미국보다 금리가 낮은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결국에는 그렇게 좋은 건 아닌데 그만큼 우리가 경제 성장이 낮아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금리를 낮출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하루빨리 이제 미국이 금리가 낮아지면서 우리나라랑 미국과 금리가 역전 현상이 빨리 다시 정상화됐으면 좋겠다라는 측면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다행인 거는 이제 금리 격차가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달러 강세의 문제도 조금씩 해소되지 않을까. 그래서 달러 환율 문제가 해소된다면 우리 주식시장에도 긍정적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금리 격차가 줄어들면서 우리의 달러 환율이 조금 정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긍정적인 전망 내려주셨습니다. 두 분과 함께 앞으로의 시장에 대한 대응 전략 이렇게 살펴봤고요. 이제 시청자분들은 본격적으로 어떤 섹터와 종목에 주목해 봐야 할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먼저 김흥태 매니저님과 함께 공략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